사람의 상처 입은 나를 위한 심리학 책. 아무도 울지 않는 연애는 없다. 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하는 걸까? 왜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나이를 먹고 주위를 둘러보니 괜찮은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들이 다 채워갔다고 30대 여자들은 말한다. 정말 그럴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연애하는 남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 30대 남성들이 만나는 여성의 나이대는 대부분 20대다. 여자가 연상이고 남자가 연하인 연상연하 커플이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상연하 커플은 특수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30대 여성의 입장에선 젊음의 싱그러움과 풋풋한 외모를 지닌 20대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허나 이런저런 이유를 따진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영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젊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성을 만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성을 만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는 일일 것이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20대에는 미팅이 주를 이루지만 이제 뭔가를 좀 알만한 나이가 된 30쯤에는 소개팅이 단연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고대하던 소개팅만 나가면 그동안 생각해온 최악의 이성이 나온다. 누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소개팅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나 이래서 여태 애인이 없어요 같은 사람들만 나오는지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당신은 이때 상대방은 물론이요 소개팅을 주선한 사람까지 싹 잡아 그들 탓을 한다. 그 전에 당신에게 먼저 잘못이 있다는 걸 모르고 말이다. 소개팅에 나간 것 자체가 잘못이란 말이 아니다.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 터무니없이 상대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한 것이 잘못이다. 주선자의 말만 듣고 상대방을 혼자 제멋대로 상상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소개팅은 주선자 입장에서 이쪽과 저쪽을 충분히 파악한 뒤 서로 어울릴 것이라 판단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에 대한 애정 어린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즉, 주선자는 양쪽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소개팅을 받는 입장에서 그 판단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가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개팅이라는 만남의 기회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 사랑을 하기에 우리의 눈은 너무 높다. 뮤턴트의 잔인한 너라는 노래에 지금 앞에 거울을 바라봐. 너도 그리 아름답진 않잖아 라는 가사가 있다. 나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한다. 우리는 얼마나 객관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제대로 평가했는가를 말이다.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 바라는 점은 정말 많다. 외모, 성격부터 시작해서 재력이나 학력, 연봉 등은 기본 사항에 속한다. 요즘엔 더욱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다 붙이는데 아마도 여태 실패했던 사람들과의 경험에서 우러난 기준이나 조건들이 녹아 있을 것이다. 이러니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날카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개팅이나 미팅은 짧은 시간 내에 상대를 파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상대를 파악하는 기준이 주로 외모나 외형적인 것에 집중된다. 커피를 마실 때 소리를 낸다던가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파악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시각적 정보와 행동에만 치우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자.
우리 역시 이효리가 아니기에 10분 만에 원하는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 만한 치명적인 매력 따위는 갖고 있지 않다. 오래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은 이렇게 소개팅이나 미팅이라는 인위적인 짧은 만남에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미처 파악할 시간을 주지도 못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아깝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미팅이나 소개팅 자리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은 첫째도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고 둘째도 외모가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가장 의존하는 감각은 오로지 시각적 감각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잔뜩 기대하며 소개팅이나 미팅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어떤 상대가 나오든 적어도 3번은 만나보라고. 그 기회는 비단 상대방이 아닌 내 자신에게 주는 기회라고.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소개팅이나 미팅, 만나서 겨우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는 시간 동안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돗자리 펴고 남의 관상이나 사주팔자를 봐줘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다. 외모도 괜찮아야 하고 스펙도 좋아야 함은 물론 거기에다 성격까지 좋아야 한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우리 자신을 떠올려 봐도 그렇다. 외모며 스펙, 그리고 성격까지 스스로 만족할 만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외모, 스펙, 성격, 기타 등등 부족한 점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리 아름답진 않잖아 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도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소개팅이라는 그 만남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소개팅이나 미팅,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뭐가 하나 넘치면 뭐 하나는 모자라기 마련이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이다. 스펙을 포기하든 외모를 포기하든 혹은 성격을 포기하든 그중 한 가지는 포기할 필요가 있다. 매번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아마도 평생 난 왜 이렇게 남자 만나는 운이 없을까 하고 신세 타령만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척 관대하다. 이만하면 귀엽지 않냐? 이만하면 예쁘지 않냐? 이만하면 착하지 않냐? 등등. 그러나 남들에게는 이만하면을 절대 붙여주지 않는다. 무조건 잘생기고 착하고 스펙도 좋기를 바란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 역시 자신만큼이나 완벽한 사람을 만나려고 할 것이다. 우리 잠시만 거울을 보자. 이 거울은 수은으로 만든 진짜 거울일 수도 있고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다. 이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자. 관대함을 버리고 정말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자.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대개 외모, 스펙, 성격 등으로 나눌 것이다. 그중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완벽해져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것이 더 빠른 일일 것이다. 심리 피처링. 나를 버리면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 내 사랑을 초면에 파악하는 비법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아쉽지만 그건 어쩌면 로맨스 소설에나 나오는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힘들게 상대를 고르고 골라
결혼을 해도 결국엔 파경으로 치닫는 커플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물며 초면에 만나서 나누는 표면적인 대화 몇 마디로 우린 서로의 무엇을 얼마나 알아낼 수 있을까? 때로는 상처받을까? 때로는 깊이 빠질까? 두려워 어쩌면 초반부터 너무 몸을 사리지 않았는가? 밑에 있는 공식은 소개팅의 횟수에 비해 현재의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공식이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공식은 자존감 나누기 콧대 곱하기 열등감이다. 한 명이라도 열등감이 크고 콧대가 높을수록 첫 만남에서 연인으로 성사되긴 어려운 일이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등장하면 열등감이란 그림자가 어느새 나타나 주눅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보다 좀 못났다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소 호감이 가더라도 즉각 대시에 응하기 싫다. 좀 없어 보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동안 지켜온 자존심과 콧대를 생각해서라도 즉흥적인 답을 피한다. 첫 만남을 좌지우지하는 마음속 콧대인 자존심은 상대를 평가절하고 싶은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정신분학학에서는 이런 평가절하 현상을 잘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매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방어 시스템으로 해석한다. TV에서 어떤 신인 연예인을 봤을 때 쟤는 왠지 밉상이야 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호감으로 바뀌는 현상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현상은 평소 피해의식이 깔려있는 사람일수록 심하다. 게다가 믿기 어렵지만 때론 평가절하하고픈 심리로 인해 상대방도 마치 뭔가 홀린 것처럼 실제로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상대를 바보처럼 어리석다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상대방은 실제로 평소보다 더 서툰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투사적 동일시라고 일컫는 이런 마음의 현상은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환자나 보호자와 싸우는 광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그 의사의 거만한 태도가 문제였을 수도 있겠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평소 갖고 있던 의사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의사는 평소보다 더욱 나쁜 의사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투사적 동일시는 그만큼 사람을 순식간에 바보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 하지만 사람 사이로 움직이는 이 원리를 역이용하면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를 쓴 노희경 작가의 말처럼 마음에 드는 상대는 선입견으로 꽁꽁 묶여있는 자신을 풀어줄 때 비로소 나타난다. 분홍색 뿔테 안경인 선한 투사적 동일시의 시선 또한 변화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일 첫 만남에서 확신이 잘 서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상대에게 멋있고 좋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눈빛을 날려보길 바란다. 어쩌면 그 눈빛은 첫 만남의 징크스 깨고 상대방의 진면목을 빨리 보게 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